윗집의 반복적인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수차례 항의를 했는데 돌아온 건 윗집의 메모 쪽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섬뜩합니다. 내가 너보다 위층이라 다행이다. 이게 어찌된 사건인지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층간소음 갈등 폭발, 살인 충동을 느낀 섬뜩한 메모. 이 메모를, 이 쪽지를 받아들 아래층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 쪽지 받아들고 살인 충동이 느꼈다. 죽이고 싶었다. 이런 얘기까지 남겼다고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아랫집 주인이 윗집 소음을 참다 못해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돌아온 건 냉소와 무시. 인터폰을 하면 고성을 졌다는 거예요. 저기 아래층인데요. 뭐? 고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참다 못한 아랫집이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윗집이 센터로부터 받은 주의사항 안내문 뒷장에 메모를 적어서 아래층에게 전달했다고요. 아랫집이 받아든 섬뜩한 메모 내용입니다. 1. 아래 윗집에 이런 악연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일단은 반말이에요. 반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린 윗집으로서 배려 아닌 최대한 누리고 살 거야. 내가 너보다 윗집이라 다행. 전화든 인터폰이든 하면 경찰에 신고. 시끄럽든 쿵쾅거리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감당하고 살아라. 실제로 윗집이 자필로 적은 메모장 사진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내가 너보다 윗집이라 다행이다. 라고 정말로 자필로, 이거 정성입니다. 이 정도면. 자필로 섬뜩하게 지금 메모를 보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이거 받아든 아랫집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거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 말 그대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살인 충동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예.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쪽지를 받아들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법적인 조치가 뭔지를 아랫집이 고민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센터에다가 얘기를 접수했는데 돌아오게 된 것은 자필 쪽지를 가지고 반협박에 달하는 내용이 돌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존칭이라는 거 찾아볼 수도 없고 내가 너보다 윗집에 살아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만 참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랫집, 윗집 얘기를 하게 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서에 보면은 서로 도와가며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예. 기쁜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내일처럼 여기고 서로 도와가며 한 집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결에다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노래 다 기억하실 이게 겁니다. 그 층간소음을 겨냥한 노래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랫집, 윗집은요, 옆집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래,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면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고 이 초등학교 3학년에 있는 서로 도와가며 노래를 윗집에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틀어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멈추지 않으면 단군의 자손이 아닌 겁니다. 당분의 자손이 아닌 거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이 쪽지를 남긴 윗집에 대한 공분이 상당합니다. 이 윗집을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까지 있는데 김병민 박사는 지금 반협박 편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편지를 남긴 윗집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은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게 지금 협박죄에 해당이 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협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내용이어서 네. 협박죄까지 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층간소음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일산의 어느 한 아파트 살 때였는데 예. 저희 윗집에서 아저씨가 이렇게 술만 드시고면 정말 쿵쾅거리고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여서 인터폰으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좀 전화해달라고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가지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밤만 되면 저희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밤만 되면 문을 두들기는 예.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집에 잘 못 들어간 적이 있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판사님, 검사님들도 위아랫집하고 맨날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이 판사, 아랫집이 뭐 검사다. 이런. 그러니까 아래측이 판사님이고 이제 위층이 일반인이었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사실 저는 그래요? 직접 봤어요. 직접 봤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살인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폭행으로 이제 많이 이어지게 되고 위아래 집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아까 우리 김병희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런 노래를 틀어주라고 했는데 그건 현실을 모르시는 얘기 같아요. 저런 거 틀어주게 되면 오히려 더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화만 오른다. 그럼요. 그리고 더 위에 보복을 당해요, 정말로. 그래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때 한두 번 말을 해서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사실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아파트가 사실은 공사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은 항상 멉니다. 주먹에 가깝죠. 주먹에 가깝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저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차라리 그걸 인정하시는 게 맞고요. 예. 차라리 본인의 집을 조금 더 방음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예, 안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노답이다라는 건데